안녕하세요. 책 읽는 주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입니다. 지은이는 김원숙, 장진기입니다. 펴낸 곳은 앵글북스 출판사입니다. 저자들은 부부이자 동료로 서울대 졸업 후 자연습생 전문가로 활동해오고 있다. 저자는 1998년 자연습생센터를 개원해서 20여 년간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소금과 기타 수련법으로 치유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스컴에서 싱겁게 먹으라는 소리를 귀가 닳도록 들어왔습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려면 소금이 필요하다. 우리 몸을 흘러다니는 물은 소금물이다. 그래서 피와 땀, 눈물 모두 짜다. 분비물뿐 아니라 뼈와 살, 혈액에도 소금이 들어있다. 소금은 인체의 구성성분이면서 조직과 조직, 혈액과 세포, 뇌와 신경을 두루 연결하는데 필수 성분이다. 논란의 여지없이 살기 위해선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고, 영양을 소화시킬 수도 없고,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수도, 배설을 할 수도 없다. 호흡도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두뇌 활동도 불가하다. 소금은 신경 전달 신호를 보내는 데 사용되고, 소화와 흡수, 배설에도 동원되며 혈액의 pH를 조정하고 전해질과 항상성 유지에 꼭 필요하다. 혈액과 체액의 구성성분이면서 삼투압작용을 일으켜 피를 흐르도록 만들어준다. 소금이 있어야 우리 몸 가운데 60에서 70%에 해당하는 수분, 혈액과 체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순환이 잘 안되면 영양분과 호르몬도 전달되지 않아서 세포와 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그럼 왜 의사들은 소금을 처방하지 않는 걸까? 방식은 다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에서는 소금을 쓰고 있다. 소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이다. 먹어서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을 때 가장 많이 맞는 수액이 바로 생리12음액, 즉 소금물이다. 기초수액은 특별한 약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가장 많이 쓰는 0.9% 생리12음액은 100ml 중 염화나트륨 함량이 9g이다. 생리식염용액에서 생리는 혈액 농도와 같은 삼투압을 지닌다는 의미고 혈액 중에 녹아있는 여러 물질의 용도와 가장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진다. 용도에 맞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등 영양분을 첨가해 제조하지만 기본은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수액을 맞고 난 뒤 기운이 나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은 수액 안에 있는 특별한 약물 때문이 아니다. 수분과 체액이 보충되고 혈액순환이 고루 되어 피가 잘 통하고 기분 즉 기의 분할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수액 자체로 어떤 양리작용을 해서라기보다 전해질과 나트륨 농도가 맞아 피가 돌면서 노폐물을 짜내고 독소가 배출되어 생기를 되찾는 것이다. 자동차에 연료를 가득 채워도 배터리에 전기적 자극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잘 챙겨 먹어도 소금이 빠지면 생체 전기가 부족해서 기운이 없고 극도로 피곤해지고 무력해진다. 고맙게도 우리 몸은 소금이 부족해지면 다양한 신호를 몸의 주인에게 보내준다. 구토, 어지럼증, 두통, 구역질, 무기력, 신경이상,
염증, 통증, 가려움증, 저리거나 굽는 현상, 땀 조절과 열 조절 이상, 하품, 구취, 고린내와 썩은 내를 비롯해 지독한 냄새 등 다양한 육체적, 정신적 문제가 나타난다. 소금과 물이 많이 부족하면 전해질 이상이 생기면서 생체 전기의 흐름이 끊기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 병원에서 응급 환자에게 식염수를 주사하고 수술 도중에도 주입하는 것은 수술 도중 쇼크를 막기 위해서다.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서 소금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인 셈이다. 세상에 똑같은 몸은 없다.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충분히 섭취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염증이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피로가 풀리고 머리숱이 많아지고 변비와 설사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고 혈당이 조절되고 체력이 좋아진다.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과 판단력, 기억력이 좋아져 학습 능력과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부정적인 성격이 긍정적이 되고 불안증이 없어지고 급한 사람이 느긋하고 여유있는 성격으로 바뀌는 등 정신적 변화도 나타난다. 이쯤 되면 소금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느냐고 할 수 있겠다. 소금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만병통치약이 아니듯 만병의 근원도 아니고 건강을 해치는 원흉 역시 아니다. 어떤 식품이나 물질도 그것 자체로 약이거나 독인 것은 없다. 얼마나 먹느냐, 즉 양의 문제이고 다른 식품이나 물질과의 균형 관계의 문제다. 소금 속 나트륨이 문제라면 나트륨 섭취량만 따져서는 알 수가 없다. 나트륨 흡수 배출과 관련 있는 물 섭취량, 칼륨이나 카페인 등의 섭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어떤 물질이든 그것만 단독으로 떼놓고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짠맛, 짜내는 기운, 피와 땀, 눈물처럼 우리 몸 안팎을 연결하는 구멍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모두 짠맛이다. 짠맛은 짜는 힘, 짜내는 기운이다. 살다 보면 몸에 어떤 식으로든 찌꺼기가 쌓이게 마련이다. 무거운 감정, 엉어리, 낡은 생각, 대사작용을 하고 남은 노폐물 등을 짜내야 살 수 있다.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않고 몸속에 쌓아놓으면 결국 썩을 수밖에 없다. 신장과 방광에서 소변으로 짜내고 땀, 눈물, 콧물, 분비물로 짜내야 살 수 있다. 중금속, 유독가스, 지방, 체내독소, 오염물질 등 온갖 찌꺼기도 밖으로 짜내야 한다. 이런 낡고 탁한 것들을 몸속으로 잘 짜내려면 힘이 필요하다. 혈관을 통해 온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쓰고 난 것은 회수해 밖으로 내보내는 힘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짜낼 수 있는 힘, 짜는 힘은 짠맛이 지닌 힘이다. 몸에 짠맛이 부족하면 짜내는 힘이 약해져 피가 탁해지고 고이고 굳어 생기는 온갖 증상이 몸과 마음으로 나타난다. 나이 들수록 입맛이 짜진다고 하는데 이는 감각이 둔해져서만 아니다. 생명활동이 왕성할 때는 짜내는 힘도 좋지만 나이 들수록 물기가 부족해지고 굳어지면서 짜내는 힘이 약해진다. 전립선 이상, 요실금 등이 생겨 소변 조절이 안 되고 침이 마르거나 땀 조절이 안 되며 눈이 시려 눈물은 흐르고 생식기의 분비물은 말라간다. 수분이 부족해서 호르몬이나 소액 분비도 잘 되지 않는다. 살면서 쌓인 원통함이나 후회, 회한 등으로 메말라가면서 뇌는 사막처럼 되기도 한다. 수분은 염분과 함께 움직인다.
염분이 있어야 수분이 조절된다. 짜게 먹는 것은 가난한 시절에 생긴 습관 때문이 아니라 실제 짜내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몸속 기관뿐 아니라 뇌에서도 독소가 쌓이면 치매나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찌꺼기가 많아 점성이 높아진 혈액을 밀어내려면 혈압 역시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어. 나이가 들면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짠맛이 들어가야 메말라 가던 몸이 수분을 품을 수 있다. 소금은 물과 함께 찌꺼기를 짜내고 깨끗하게 정화시킨 혈액을 다시 몸으로 돌려보낸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물도 먹히지 않아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다. 억지로 수분 섭취를 한다고 해도 몸은 체액의 전해질 농도를 깨지 않기 위해 바로 물을 배출해 버린다. 소변만 자주 마려운 것이다. 소금기가 부족하면 흐르지 못하고 고이고 굳어 썩는다. 몸속에 덩어리가 생기거나 괴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억지로 마시려고 해도 물이 잘 넘어가지 않는다. 소금과 물이 부족해지면 찌꺼기와 노폐물은 더 많이 쌓이고 혈관이 막히기도 한다. 몸속에 짠기운 염이 부족하면 염증이 된다. 위염, 대장염, 비염, 중이염, 전립선염, 치주염 등 부위를 달리하면서 이곳저곳에 염증이 생긴다. 찌꺼기를 짜내고 새로워지지 못하면, 흐르지 못하면 결국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생명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며 그 어떤 것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분자 입장에서 보면 3개월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세포의 관점으로 보면 1년 전의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 끊임없이 흐르면서 새로워지고 생명답게 살려면 물과 소금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몸에 짠맛 나는 기운이 부족하면 염증이 자주 생긴다. 입맛대로 먹는다면 짭짤한 것이 당기고 된장찌개, 삼겹살, 미역국, 젓갈, 김 등의 해조류, 조림, 장아찌가 맛있다. 짠맛의 소금은 위액, 췌장액을 비롯한 소화액의 원료가 되며 침분비를 조절하고 살균 작용을 한다. 그런데 소화액이 잘 만들어지지 못하면 소화도 안 되고 먹은 음식이 제대로 발효되지 않아서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든다. 소금을 따로 섭취하지 않는다는 에스키모인도 고혈압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평균 수명이 40대를 넘기지 못한다. 소금 섭취량이 많기로 유명한 독일과 일본의 장수지역 주민들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5배에서 6배를 섭취하지만 오히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고혈압이 소금 섭취보다 체중증가, 비만 등 다른 원인으로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물과 소금이 꼭 필요한 경우를 알아보자.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입에 침이 마를 때, 소화가 안 되고 가스 차거나 더부룩할 때, 먹었는데도 허기가 가시지 않을 때, 몸에 염증이 있을 때,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발이 약하고 시원하지 않을 때, 피곤하고 무기력할 때, 전립선에 이상이 있을 때, 추위를 많이 탈 때, 뼈에 이상이 있거나 골절이나 인대에 손상이 있을 때, 기억력이 나빠졌거나 머리에 굳은 느낌이 들 때, 소금으로 염증을 다스렸다는 기록은 여러 곳에서 나온다. 동의보감을 보면 소금을 끓여 창을 씻으면 종독을 든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본초 강목을 보면 토끼를 죽이며 온갖 상처에 살이 나게 하고 피부를 보호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민간에서도 상처난 곳에 소금물을 발라주거나 다치면 된장을 발라주는 등 소금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해왔다. 소금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균은 없다.
바닷가에서 놀 때는 조개 껍질이나 바위에 상처가 나도 덧나지 않고 잘 아물었다. 잇몸이나 치아 염증으로 통증이 심할 때도 소금이 도움이 된다. 여드름이나 종기, 뾰루지, 아토피, 류마티즘, 간염, 결막염 등 모든 염증에는 소금이 필요하다. 간이 안 된 음식은 빨리 상하는데 간간하게 절여 놓으면 잘 썩지 않듯 사람의 몸도 싱거우면 염증에 시달린다. 감기 물과 소금이 필요하다. 몸이 냉하면 면역 기능이 약해서 염증이 잘 생긴다. 염증으로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평소보다 물과 소금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감기 예방 차원에서 소금 양치를 하고 비염의 경우 소금물로 코 청소를 하는 등 바르거나 뿌리는 방법도 도움이 되지만 소금을 먹어 몸속에서부터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된장국이나 미역국, 콩나물국 등에 소금이나 조선간장을 타서 뜨겁게 먹고 땀을 내줘도 좋다. 물과 소금을 충분히 보충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염증이 더는 진행하지 않아 회복이 빠르다. 대표적인 3가지 감기와 소금 활용법. 1. 목감기. 목이 쉬거나 아프고 붓고 가래 섞인 기침, 근육통. 소금과 함께 새콤한 음료, 오미자, 유자차, 레몬차, 모가차,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 목도리, 스카프 등으로 목을 보호한다. 2. 코감기. 콧물, 재채기, 코막힘. 소금과 함께 설탕이나 꿀을 넣은 달달한 생강차를 마시는데 코감기에는 매운맛도 필요하다. 고춧가루를 넣은 얼큰하고 칼칼한 콩나물국이 좋다. 마스크를 착용하여 따뜻하고 습도가 적당한 공기를 몸속으로 넣어준다. 3. 몸살 감기. 두통, 요통, 삭신이 쑤시고 눈이 뻐근하고 땀 조절이 제대로 안 됨. 소금과 함께 커피 또는 된장국, 조선간장차, 미역국을 먹는다. 체온이 떨어지면 염증이 취약해지고 면역력도 약해진다. 어떤 감기든 공통적으로 소금을 잘 챙겨 먹고 땀을 내주어 냉기를 빼준다. 땀이 나면 땀구멍이 열린 상태이므로 다시 냉기가 들지 않도록 땀을 잘 닦아주고 젖은 옷은 갈아입는다. 소금은 피를 맑게 해서 정신을 명료하게 한다. 건강을 찾기 위해 좋은 소금을 먹고 입맛대로 간간하게 먹으면서 머리가 좋아졌다는 사람이 많다. 소금은 몰입의 힘을 길러준다. 2아이를 키우는 S씨는 어지럼증, 피부 트러블, 우울감과 무기력에 시달렸다. 또한 밤이 되면 폭식을 하고 부기로 인해 살이 빠지지 않는 등 전형적인 소금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아침 저녁 감임차나 우엉차와 함께 소금차를 마셨는데 조금씩 양을 늘려 염분과 수분을 보충해주자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피부가 촉촉해지고 머릿결도 좋아졌다. 머리가 맑아지면서 두꺼운 책,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던 책도 읽게 되고 북 리뷰를 시작으로 글쓰기를 하면서 생활에 활력을 찾았다. 염증이 있거나 몸이 냉한 사람은 균형이 깨진 상태이므로 다시 균형을 잡으려면 일정 기간 소금을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있다. 음식 외에 따로 소금을 섭취하는 경우 고온에서 불순물을 뺀 용융소금이나 질 좋은 죽염, 간수가 충분히 빠진 천일염이 좋다. 이들 소금은 흡수가 잘 되고 효과도 빠르다. 저도 천일염을 조금씩 며칠 먹어보았는데 허기가 사라져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